이번에 BBC 복싱 다큐멘터리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중간 저작권 문제로 자체 나레이션을 제 목소리로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세계 챔피언 존 엘 설리반은 도전자를 맞아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우리가 아는 복싱 경기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맨손으로 싸웠고 경기 자체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숲속 근처에서 은밀히 진행됐다고 합니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내기 복싱은 불법적인 사행성 오락에 불과했습니다. 복싱 선수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복싱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새로운 경기 규칙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에 거친 경기를 보고 싶어 했고 맨손으로 싸우던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잔인한 광경에 거부감 같은 걸 느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단 한 방에 경기가 끝나기도 하죠. 빵! 존 엘 설리반을 필두로 격동의 20년대를 산 잭 댐프시와 거액의 대전료 시대를 시작한 마이크 타이슨까지 이 선수들은 타고난 싸움꾼으로 복싱 규칙에 도전하고 그 벽을 허물려고 한 시대의 풍운아들이었습니다. 존 엘 설리반과 잭 댐프시, 마이크 타이슨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야수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점에서는 세 사람이 형제나 마찬가지죠. 이 영상에서는 복싱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세 명의 챔피언들과 야수 같던 그들이 정해진 규칙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그 규칙 앞에 무릎을 꿇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890년까지만 해도 존 엘 설리반은 링 위에서나 링 바깥에서도 남자다운 이미지로 이미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한마디로 걸물이었죠. 여자와 술을 좋아했고 술집을 돌아다니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물론 모두 이겼죠. 지금 와서 보면 미시시피에서 열린 설리반의 타이틀전은 야만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리반의 도전자 킬레이는 규칙대로 맨손으로 싸웠으며 경기 도중 상대를 붙잡는 게 가능했으며 한 사람이 쓰러져야만 한 라운드가 끝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설리반이 뛰쳐나오면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빗맞았어요. 그때 킬레인이 설리반의 목을 감아서 내동댕이 치자 경기가 시작된 지 10초도 안 돼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싱겁게 끝난 1라운드는 2시간 15분 동안 벌어진 75라운드에 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킬레인은 경기 내내 위스키를 들이켰다고 합니다. 킬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복싱 선수들은 경기 도중에 술을 마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면 아픈 걸 잘 모르잖아요. 일종의 마취 효과죠. 게다가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력보다는 지구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의 모든 주들이 맨손 권투를 금지시킨 이유는 이 경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만신창이었고 킬레이는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킬레이는 온몸이 퉁퉁 부었어요. 설리반의 주먹이 닿은 자리는 성한 곳이 없었죠. 머리며 몸이며 온통 찢어진 흉터와 멍자국 투성이어서 당시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75라운드를 했으니 내기 권투치고는 엄청나게 긴 경기였죠. 결국 킬레이는 설리반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진 뒤 킬레이가 일어나지 못하자 심판은 존 엘 설리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복싱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영국에서 새로운 복싱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바로 퀸스베리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퀸즈베리 후작이 만든 그 규칙으로 권투는 새로운 스포츠로 태어났습니다. 종래 싸움판 수준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관객이 즐겁게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스포츠로 변화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복싱 전용 경기장을 짓고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대적인 스포츠로서 프로복싱의 근간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892년 뉴올리언즈 주 정부는 퀸즈베리 규칙으로 경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설리반의 타이틀전을 허락합니다. 도전자는 캘리포니아 출신 짐 코르벳, 운동선수이자 전직 은행원이었던 이 젊은 선수는 영리한 머리와 빠른 발,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갖춘 테크닉 복서였습니다. 그는 큰 거 한 방이나 막무가내로 연타를 날리는 식의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의 각도를 이용할 줄 알았고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등 현대적인 복싱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죠. 또한 그는 상대를 연구했습니다. 코르벳과 시합을 하기로 한 설리반은 사실 3년 동안 복싱을 쉬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무거운데다 감각마저 잃어버린 그는 복싱의 예전 같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권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복잡해진 규칙 안에서 권투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3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때 설리반의 저돌적인 공격이 더 이상 코르벳에게 소용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3분 경기 후 1분의 휴식 시간을 주는 퀸즈베리 룰에도 불구하고 설리반은 젊은 코르벳의 체력에 밀려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맞은 펀치 한 방에 설리반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 설리반은 무너져갔죠. 숨을 고른 뒤 설리반은 다시 공격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접근전과 아웃복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코르벳에게 설리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문제는 언제 쓰러지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퀸즈베리 규칙에는 라운드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한 사람이 먼저 KO돼야만 한 경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무려 21라운드까지 버팁니다. 코르벳의 작전은 아웃복싱을 펼치면서 설리반의 체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었죠. 그 기회가 21라운드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설리반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설리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카운트 세는 소리 말입니다. 설리반이 늙은 미국을 상징한다면 코르벳은 새롭고 역동적인 미국을 상징했죠. 번영과 힘, 그리고 변화의 바람을요. 설리반과 코르벳의 대결은 구질서의 낡은 미국과 신질서의 새로운 미국 간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리반이 코르벳을 이길 수 없었죠. 그의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설리반은 패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음과 폭식으로 그의 복귀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는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등장한 차기 챔피언은 신질서의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정체되어 있었던 서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1914년 잭 템프시는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많은 미국 유랑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거리나 싸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뛰어내렸습니다.